아무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전쟁은 끝났다. 14세기 고려. 이 이야기는 칼 한 자루 휘두르지 않고 전쟁의 판도를 뒤집은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왜군은 바다를 건너와 마을을 불태웠고 백성은 끌려가거나 죽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조정은 늘 같았죠. 회의는 길었고 결정은 늦었고 결과는 항상 패배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합니다. 지금 방식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조롱이었습니다. 무기는 장수가 만드는 게 아니다. 그런 건 책상머리 생각일 뿐이다. 그의 말은 끝까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채무선. 벼슬도 높지 않았고 전쟁터의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말합니다. 고려가 왜구를 꺾은 결정적 순간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은 바로 이 무시당하던 기술자였다고 말이죠. 이 영상은 억울하게 묵살당한 한 사람이 끝내 나라를 구하고 자신을 무시하던 세력에게 가장 통쾌한 방식으로 복수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조용했기에 더 무서웠던 한 남자의 사이다 같은 역전 서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역사 속 사이다 이야기 끝까지 듣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중년이 공감하는 역사, 억울함이 풀리는 인생 이야기, 듣기만 해도 속이 시원해지는 서사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채무선은 누구보다 현실을 정확히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용맹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의 싸움이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그를 외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채무선은 원래 전쟁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장수도 권력을 쥔 대신도 아니었죠. 그는 숫자와 재료를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쇠의 성질을 보고 불의 온도를 가늠하고 작은 비율 차이가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 머릿속에 그려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대였습니다. 고려 말 조정은 전쟁은 정신력으로 이긴다고 믿었고 새로운 기술은 괜히 판을 흐리는 위험한 발상으로 여겼습니다. 채무선이 입을 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쓸데없는 생각 말게. 괜히 화약 같은 위험한 걸 들먹이지 말라. 우리는 예전 방식으로도 잘 버텨왔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버텨온 게 아니라 버티기만 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왜구가 쳐들어올 때마다 병사들은 칼을 들고 달려나갔고 적은 불을 지르고 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싸움은 늘 시작부터 불리했고 끝은 항상 참담했습니다. 그걸 보며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반복되는 희생이다. 그는 몇 차례나 조정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화약의 가능성, 화포의 위력, 전쟁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계산까지 조목조목 적어 올렸죠. 그러나 돌아온 답은 늘 같았습니다. 묵살. 아예 읽히지 않거나 읽고도 없는 말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깨닫습니다. 설득으로는 안 된다. 증명하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날 이후 그의 싸움은 전쟁터가 아닌 어둡고 좁은 실험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이후 채무선의 하루는 조정이 아닌 불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도 관청에서도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은 기술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잠든 뒤 그는 작은 실험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은 꼭 닫았고 불빛은 밖으로 새지 않게 가렸습니다. 불을 다루는 일은 위험했습니다. 한 번만 잘못 계산해도 폭발로 모든 걸 잃을 수 있었죠.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재료를 조금씩 다르게 섞고 다시 갈고 다시 말리고 또 불을 붙였습니다. 결과는 대부분 실패였습니다. 불이 너무 약해 쓸모없을 때도 있었고 너무 강해 모든 걸 태워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연기가 치솟을 때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다시 계산을 고쳐 썼습니다. 그 과정은 외로웠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잘하고 있다. 곧 될 거다. 말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실패 하나하나가 언젠가 누군가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어느 날 밤 불꽃의 색이 달라졌습니다.
이전보다 짧고 더 날카롭게 터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불길이 사그라질 때까지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조금 가까워졌다. 그날 이후 그의 밤은 더 길어졌고 실험은 더 집요해졌습니다. 실패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된다. 반드시 된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작은 불씨, 조심스러운 손놀림, 그리고 늘 하던 계산.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불을 붙이자 짧고 굵은 소리가 났고 불꽃은 흩어지지 않고 한 방향으로 쏘아져 나갔습니다.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결과를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연기가 가라앉았을 때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무기가 된다. 며칠 뒤 그 소문이 조심스럽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채무선이 이상한 걸 만들었다더라. 불이 터지는데 칼보다 빠르다더라. 처음엔 다들 웃었습니다. 그 기술자 또 헛소리한다. 불장난이 무슨 전쟁이냐. 하지만 한 관리가 직접 보게 됩니다. 작은 시연이었지만 그 앞에서 나무 판자가 찢어지고 쇠 조각이 박혀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을 잇지 못하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조정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공식적인 사과도 인정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말이 흘러나왔죠.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겠나? 그 질문에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채무선은 알았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걸. 그를 무시하던 사람들조차 더 이상 눈을 피하지 못한다는 걸. 이건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단지 문이 열린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를 보며 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그의 이름이 나오면 짧은 침묵이 흘렀고 눈빛이 오갔습니다. 그 화약이라는 게 생각보다 위력이 있다더라.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그는 무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조심해야 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조정은 슬그머니 태도를 바꿨습니다. 공식적인 인정은 여전히 없었지만 그에게 이런 요청이 들어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게. 전장에서 쓸 수 있는 수준인가? 그 질문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 그는 그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쥔 것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권력의 균형을 흔들 수 있는 힘나는 걸. 예전 같았으면 그의 말은 중간에서 끊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가 설명을 시작하면 아무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말하면 고개를 끄덕였고 위력을 말하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채무선은 조용히 복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결과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를 믿지 않던 사람들, 그를 외면하던 사람들, 이제는 그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계산하고 먼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나? 그 질문이 조정 안에서 돌기 시작한 순간 게임은 이미 끝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했습니다. 이제 채무선이 목소리를 높일 거라 생각했죠. 권한을 요구하고 자리를 달라 말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채무선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사람을 골랐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 말고 손이 성실한 사람. 공을 탐내는 사람 말고 결과를 견디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묻지 말고 그대로만 하시오. 이건 내 이름이 아니라 전쟁의 결과로 증명될 겁니다. 그는 화약을 대량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용이 아닌 전쟁용으로 말이죠. 재료의 수급, 보관 방법, 습기와 온도, 운반 중 폭발을 막는 방식까지 모든 걸 다시 계산했습니다. 조정은 처음으로 그의 방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간섭하지 않았고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제는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부러 모든 걸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자신만 알고 각 단계는 나눠서 맡겼습니다. 이건 복수였습니다. 말로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지식의 격차로 돌려주는 복수. 그는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권력이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조정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그 사람 말 없으면 아무것도 못 움직이겠네. 그 말이 나왔다는 건 이미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채무서는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판을 설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판은 실험실이 아닌 진짜 전장으로 옮겨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날 바다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안개가 옅게 깔렸고 외구의 배가 익숙한 거리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늘 그랬습니다. 빠르게 불태우고 빠르게 도망칠 생각이었죠. 칼과 불 그리고 공포. 그게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배 위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기다려라. 아직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외구가 더 가까워졌을 때 그제야 조용히 신호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소리는 짧았고 충격은 컸습니다. 불꽃은 바다 위를 가르며 날아갔고 첫 번째 배가 그대로 부서졌습니다. 외구는 멈췄습니다. 아니,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전쟁에는 이런 공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포성이 이어졌고 바다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불길은 번졌고 배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제야 조정의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도 운도 아니라는 걸. 이 모든 건 한 사람이 계산해 온 결과라는 걸. 전장 한가운데서 채무서는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휘봉을 잡지도 않았고 환호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산이, 그의 밤이, 그의 침묵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외구는 도망쳤습니다. 처음으로 쫓는 쪽이 아니라 쫓기는 쪽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불장난이다. 현실성이 없다. 대신 모두가 알게 됩니다. 누가 옳았는지, 그리고 누가 끝까지 버텼는지. 전쟁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외구의 침입은 눈에 띄게 줄었고 백성들의 공포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름은 전승의 중심에 서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열려도 그의 자리는 늘 뒤쪽이었고 공을 말할 때도 그의 이름은 짧게 언급될 뿐이었습니다. 채무서는 그걸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기술은 사람을 살렸지만 사람은 기술자를 끝까지 앞에 세우지 않는다는 걸. 그는 더 많은 말을 할 수도 있었고 더 많은 공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약 제조를 제도 안에 남겼고 화포 운용을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이 기술이 이어지도록 말이죠. 어쩌면 그에게 복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결과를 남기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무시하던 사람들, 비웃던 사람들, 그들은 끝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사람 없었으면 이 전쟁은 달라졌을 거야. 그 말 한마디면 그에게는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말보다 결과로 증명해야 했던 시간, 혼자 버텨야 했던 밤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이 사람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리 없이 판을 바꾼 사람, 이름보다 결과를 남긴 사람, 채무선. 그는 장수가 아니었지만 그의 불꽃은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버티고 있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버틴 사람은 결국 판을 바꾼다.